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CEO, 베저트럭 말고 대형 트럭 수소 인프라가 핵심. 미국 수소전기차 회사 니콜라의 최고 경영자가 사기 논란 끝에 회사를 떠난 트레버 밀턴 창립자의 역점 사업 픽업 트럭 배저의 중요성을 일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의 마크 러셀 CEO는 FT와 인터뷰에서 배저 트럭은 일부 주주에게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지만 우리 기관 주주들은 사업 계획에 대부분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의 핵심 사업 계획은 상장 전부터 항상 대형 트럭과 수소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저는 지난달 10일 공매도 전문 투자회사 한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로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가 결국 회사를 떠난 밀턴 창립자의 주요 프로젝트다. 밀턴 창립자는 지난 2월 CEO 당시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하는 배저를 발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배저는 회사의 프로젝트에 불과했지만 주가를 급등시킨 주요 재료였다. 지난 6월 역합병을 통해 상장한 니콜라의 주가는 당월 초 배저 예약 주문이 몇 주 뒤에 개시될 것이라는 밀턴 창립자의 트윗에 2배 뛰기도 했다. 지난 9월 제너럴 모터스의 배저 제조 및 니콜라 지분 인수 계약이 발표됐을 때는 33% 넘게 오르기도 했다. 니콜라와 GM의 계약 조건 관련 논의는 한덴버그의 사기 의혹 제기 보고서 이후 수주간 지연됐다. 계약이 지난달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미결이다. 계약의 마감 시한은 오는 12월 3일이다. 이에 대해 러셀 CEO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당초 12월 3일을 완료 날짜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 언급은 피했다. 현재 니콜라는 핵심 사업이 대형 수소 세미트럭 생산과 이 트럭과 관련한 연료 충전 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이라고 홍보 중이다. 니콜라 경영진은 한덴버그의 보고서가 나온 지 한 주 뒤부터 밀턴 창립자가 시장에 키워놓은 기대치를 낮추는 작업을 벌였다고 FT는 전했다. 러셀 CEO는 인터뷰에서 내년 후반 200호와의 첫 전기 트럭 생산 개시와 연내 수소 부문 파트너 발표 등 회사의 모든 주요 목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니콜라 관련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니콜라, GM과 결별 수순, 주가 16.12% 폭락. 미국의 수소전기차 기업 니콜라 모터스 최고 경영자 마크 러셀이 GM과 파트너십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 진행할 기본 계획이 있다고 밝혀 주가가 폭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16.12% 폭락하며 사기 논란 이후 회복하던 주가가 다시 된서리를 맞으며 $20 선이 무너졌다. 니콜라 주가 폭락은 새로 운전대를 잡은 러셀 CEO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러셀은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배저 픽업 트럭은 니콜라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기 논란으로 물러난 트레버 밀턴 전 회장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다. 밀턴은 배저는 배터리 전기차 및 연료 전기차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전 주문 예약까지 받았다. 밀턴은 배저의 매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잘 준비해 예약하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러셀의 이런 주장은 밀턴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GM과 협상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 그러면서 러셀은 배저 트럭은 여러 주주에게 흥미롭고도 신나는 프로젝트였으나 기관 투자자들은 니콜라의 총체적인 사업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핵심 사업 계획은 항상 대형 운송 트럭과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했다. 러셀의 이런 주장을 보면 실제 GM과 결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러셀의 말처럼 니콜라가 배저 트럭을 포기하고 GM과 결별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러셀이 우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지만 파트너가 있으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니콜라에 대해 대부분 목표 가격과 투자 등급을 내리고 있다. 다만 JP모건 애널리스트 폴 코스터는 목표 주가를 $45에서 $41로 내리기는 했지만 투자 의견은 종전처럼 매수로 제시했다. 니콜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아직 꿈이 있다 재기 노리는 니콜라. 시장 반응은 꿈 깨라. 추락한 니콜라가 재기의 날개를 달 수 있을까?
니콜라의 주력 수소 트럭이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당 $80까지 뛰었던 주가가 지난달 23일 21.16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번 주에도 23에서 $24 선에 머물러 회복은 요원하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사기 논란 후 사임한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트레버 밀턴 대신 운전석을 잡은 인물은 마크 러셀이다. 러셀 CEO는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서구 주요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항변도 이어가고 있다. 러셀의 전략은 꼬리 자르기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5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기 논란에 휘말린 배저 모델에 대해 니콜라가 가진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가 공개한 이 트럭의 주행 동영상에 대해 지난달 10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정상 주행이 아닌 언덕의 경사를 이용해 굴린 것일 뿐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를 계기로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니콜라도 시원스런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러셀 CEO는 FT의 배저 트럭은 여러 주주에게 흥미롭고도 신나는 프로젝트였으나 기관 투자자들은 니콜라의 총체적인 사업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핵심 사업 계획은 항상 대형 운송 트럭과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수소 스테이션의 확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고 비용 절감을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장의 반응은 뚱하다. 사기 논란 이전 니콜라와 손잡겠다고 발표했던 완성차 업체 GM과 합작도 가시밭길이다. 러셀 CEO는 블룸버그 통신과도 인터뷰를 갖고 우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지만 파트너가 있다면 더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다. 그러나 GM의 대변인인 짐 케이는 블룸버그 측의 노코멘트라고만 밝혔다. GM은 앞서 니콜라의 지분 11%를 확보하고 배저 트럭을 GM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러셀 CEO는 블룸버그에 만약 GM과 같은 기업과 합작이 잘 진척되지 않을 경우 트럭은 아예 접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GM은 니콜라가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합작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재기의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니콜라엔 남은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다. 블룸버그는 내년 중 전기 배터리 세미 트럭을 독일의 이베코 트럭 공장에서 생산한다거나 로버트 보쉬 등과 연료전지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거품,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합리적.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닷컴,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영국 런던의 자산운용사이자 가치투자 전문회사인 밸류 애널리시스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우선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경제적 자산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의 비율이 시간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페이딩 리턴 모델을 따른다고 전제한 뒤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은 이와 반대되는 안티페이드에 속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안티페이드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에 따라 혁신적인 사업 모델에서 비롯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는 안티페이드 기업에 속하므로 이들의 미래 수익성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원들은 기업 성장과 주가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이전 연구를 인용, 투자자들은 저성장 기업에 비해 고성장 기업 주가를 할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의 현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 전기차의 내연기관 추월 전망에서 보라.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은 테슬라를 예로 먼저 들었다. 이들은 테슬라 주가가 순경제자산의 16.2배를 기록하고 있어 회사 주식이 투기 대상의 전형이라는 평가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전기차가 결국 내연기관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면 이 같은 밸류에이션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밸류 애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8%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테슬라는 최대 200만 대를 판매해 약 8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200만 대는 테슬라의 올해 예상 판매량의 4배에 해당한다.
앞서 JP모간도 5년 내 전기차의 8% 점유율을 전망한 바 있다. 연구원들은 테슬라의 이윤폭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면 경제자산 대비 잉여현금 흐름 비율이 높은 두 자릿수, 심지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 파스칼 콘스탄티니는 베런스와 별도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아직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지 않아 향후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우려가 있는 만큼 언급한 세계 회사 중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가에 내재된 가정 중 과장된 것은 없다며 현 주가의 적정 가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미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아마존, 안티페이드 대표적 기업. 연구원들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안티페이드 기업의 대표격이라며 대규모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진 회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계 편익은 회사의 세계에 존재하는 잠재 고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배증한다며 이러한 플랫폼 효과는 기술 기업의 장점이자 인터넷 시대의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아마존의 안티페이드 특성은 수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연간 200억 달러가량의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혁신을 고수하는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주식은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 분야 지배적 기업. 연구원들은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혁신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 그 이상이라고 했다. 코스탄티니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의 수직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며 이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분명히 너무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기업에 따라잡힐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엔비디아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 인수가 성사되면 회사의 입지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내가 인텔이라면 정말 걱정될 것이라고 했다. 콘스탄티니는 오늘날 기술주 광풍 현상을 2000년 닷컴 버블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 최근 기술주의 급등 현상은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거품 우려가 나온 기업들은 지금처럼 현금 흐름이나 매출을 창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더 작고 투기적인 곳이었다고 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다음 주 실적 발표. 눈여겨볼 숫자는 테슬라가 오는 21일 발표할 3분기 실적 중 매출 총이익률에 월가가 주목할 것이라고 베런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수치가 예상을 웃돌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로 투자은행 베어드의 벤 칼로 애널리스트는 총이익률이 3분기 핵심 변수다라고 보고서에 썼다. 칼로 애널리스트는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약 21%에서 17%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 매출 총이익률은 탄소 배출권, 제품 가격, 배터리 원가, 제조 규모 등을 아우르는 지표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는 탄소 배출권 매출을 제외한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2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 배출권 매출을 제외한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작년 4분기 19%에서 올해 2분기 16%로 떨어진 바 있다. 테슬라가 가격이 낮은 모델 3 세단 판매량을 늘린 결과다. 칼로 애널리스트는 모델 3 이익률을 약 16%로 모델 S는 약 20%로 추정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점도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압박했지만 테슬라가 3분기엔 14만 대 가까이 인도의 매출 총이익률이 떠받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칼로 애널리스트와 레비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로 각각 400달러, 450달러를 제시했다. 테슬라는 15일 나스닥 시장에서 주당 448.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하이난섬 대대적 공략, 신에너지 혁신센터 건설, 신차 공급망 구축. 테슬라가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 섬에 신에너지 혁신센터를 건설하는 등 대대적인 공략에 나선다. 중국 언론 가수구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에 신에너지 차량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이달 하이난 자유무역 강이 발표한 46개 핵심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슈퍼차저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이난성 당위원회 전체 개혁 심화위원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부의 혁신센터 프로젝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하이난을 자사의 글로벌 내부 R&D 시스템을 육성하는 주요 지역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테슬라는 하이난 섬 주변에 동중남 노선의 전기차 슈퍼차저 배치하는 등 자체 충전 네트워크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테슬라는 직접 판매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테슬라의 이 같은 전략은 하이난 섬의 대규모 테슬라 차량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이다. 지난 4월 하이난 섬 교통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된 승용차와 서비스를 위한 버스, 택시는 모두 청정 에너지 차량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중 NEV 차량은 버스는 9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렌터카 서비스 차량은 100%, 도시농촌 여객버스와 관광버스는 청정 에너지 차량 비중이 20%를 넘어야 한다. 하이난성은 지난해 지방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가솔린 연료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하이난성은 최근 170억 위안 이상이 투입되는 46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으며 이 중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9개, 중국 국내 투자 프로젝트가 37개다. 미국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래차 3인방, 앞선 차, 흔들리는 차, 쫓는 차. 테슬라, 니콜라, 루시드. 미래차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의 행보에 전기차 관련 주가가 오르내리락하고 이들 회사 경영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꿈틀댄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또 있다. 거품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니콜라와 루시드는 숱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도 아직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다. 테슬라의 누적 적자는 8조 원에 이른다. 미래차를 향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요소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모델 등이 부각되면서다. 이를 융합한 모델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엔 미래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덧붙이면서 융합 모델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엔 누가 뭐래도 테슬라, 니콜라, 루시드가 있다. 혹자는 바이튼, 패러데이 퓨처 등은 왜 빼놓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판 테슬라로 떠올랐던 바이튼은 유동성 부족과 투자 실패로 벼랑에 몰렸다. 국내 군산 공장에서 진행하려 했던 엠바이트 모델 생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패러데이 퓨처 역시 기대감만 남긴 채 쓴잔을 마셨다. 테슬라, 니콜라, 루시드 역시 거품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 이들 3사를 향해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들이 서 있는 위치는 각자 다르다. 각사의 현 주소를 살펴보자. 흔들리는 니콜라. 먼저 니콜라다. 제2의 테슬라로 이목을 끌던 니콜라가 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건 지난 9월 공매도 전문기관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니콜라는 사기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다. 힌덴부르크 리서치의 지적은 다음과 같았다. 니콜라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허구다. 자체 인버터를 갖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기성품의 라벨을 숨긴 채 촬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연방검찰청이 니콜라 사기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현재로선 머지않아 일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니콜라가 항상 강조하던 수소트럭의 양산 모델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니콜라를 둘러싼 사기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수소트럭을 만드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연료전지 시스템인 차량용 스택의 경우 소형이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해서다. 이 때문에 니콜라가 수소트럭이 아닌 전기트럭을 구현한다고 했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았을지도 모른다. 니콜라는 과연 양산형 수소트럭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선 아무런 답도 하기 어렵다. 테슬라의 고고한 독주. 테슬라의 상황은 니콜라와 다르다. 모델3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 업체로 등극했다. 테슬라와 CEO인 일론 머스크의 입지는 그만큼 탄탄하다. 여기에 모델 Y와 사이버트럭이란 양날개까지 얻었다. 물론 거품이 과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테슬라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가 안 된다. 누적 적자는 68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9월 22일 개최된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인 실적과 가능한 일정을 내세우면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플러스 요인처럼 보인다. 내년 여름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 모델을 여러 글로벌 제작사에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독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이유다. 루시드, 테슬라 넘을까? 루시드 모터스의 성장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의외로 많다. 겉으로 보기엔 테슬라 모델 S를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차량인 루시드 에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차량은 성능과 디자인,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등에서도 혁신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루시드 에어는 2021년은 돼야 본격적으로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급 프리미엄 차종이란 점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양산형 모델의 출시 시점이 언제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상품성을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 스타트업의 숙명이다. 이처럼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두고 다양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현대차 그룹이 돋보인다. 내년부터 많은 친환경차를 내놓을 전망이다. 미래차 시장을 주도하고 싶은 경쟁자가 이렇게나 많다.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제대로 된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가 많이 나올수록 미래차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킬러, 중국 니오의 질주. 7개월 만에 주가 1000% 뛰어. CNN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주가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8.07달러에 장을 마쳤다. 올해 3월 3달러에 불과하던 주가가 약 7개월 만에 1000% 급등했다. 추가 상승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기관 시티 애널리스트는 니오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2배 높은 33.20달러로 잡았다. 니오의 성장 전망 관련 낙관적 신호들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중국에서 1에서 8일에 걸친 황금 연휴 동안 주문이 강세를 보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인 배터리를 리스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가격 인하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니오는 중국의 주요 IT 업체인 바이두, 텐센트 등이 회사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중국 전기차 브랜드 최초로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또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수도 허페이시에 중국 본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7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공급받기도 했다. 이에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에 맞서는 중국 토종업체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만 전년 대비 180% 급증한 약 1만 4천 대를 판매했다. 신생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 기록이다. 니오는 올해 말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윌리엄 리 니오 최고 경영자는 유럽 등 전기차 시장이 활발한 국가에 우선 진출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